안녕하세요. 샤르코치미입니다. 잠시만요. 프로필.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게 설정, 계정 전환. 네, 됐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금 패드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그래서 찾아서 해봅시다. 네. 제가 지금 다른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들어가서 네. 여기가 안 되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스타가 저 패드를 볼 때 조금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네. 폴카님,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혹시 다른 분들 댓글 한번 달아줘 보실래요? 지금 댓글에 제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어서 오십시오. DNS WKS님. 이제, 제가, 패드를 쓰는데, 패드에서 영상은 안 나오고, 댓글만 나오는데, 이거 댓글로 그러면 그냥 보면 되겠다. 네. 댓글만 또 깔끔하게 또 창이 뜨네요. 동영상을 재생하는 중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지금 패드를 제가 도구로 쓰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할 수 없죠? 이렇게 진행하죠? 설 연휴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났고, 잠깐만요. 저기 좀 마칠게요. 네, 됐습니다. 이제 합시다, 그냥. 네. 또 연휴를 또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 출근을 안 하신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도곡동은 아마 회사가 이제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이 다 만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상적으로 다 출근했나 봐요. 저도 계속 집에 있다가 오늘 이제 운동하고 또 점심 약속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무소에 나왔습니다. 연구실에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출근했더니 또 기분 좋던데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권희진님, 네, 어서 오시고요. 현정님, 네, GY 킴님, 네, 아름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명절 때 아무래도 이제 한식을 많이 먹는데 1월에도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떡국을 먹었고, 또 2월에도 또 설날이라고 또 떡국을 먹었고, 정말 너무 징글징글한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도곡동에 그 홍콩식 중국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하우썸이래나 CJ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CJ가 아니라 우리 그 파리크라샹 그 그룹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제가 보기엔 체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딤섬을 먹으러 갔다가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딤섬은 별로였는데, 이제 쌀국수로 만드는 볶음이라든가 완탕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시켜서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안 푸드인데 한식과는 조금 다르죠. 뭔가 이제 이 위장이 너무 지겨워한다. 한식을 너무 지겨워한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렇게 먹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리 HJ, 네, 어서 오십시오. 네, 4J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잘 했나요? 조금 전에도 저랑 오늘 같이 식사하신 분이 저희 그 건물에 부동산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둘 다 뭐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했고 또 손녀도 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뭐 손녀 키우는 이야기, 아이들과 함께 설을 보내는 이야기.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이 아니라 시어머니 입장이죠. 네. 근데 제 주변에는 참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실제 목사 사모가 된 목사님하고 결혼한 친구도 있고 권사들도 많고 예, 굉장히 신앙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나면 다른 얘기 시큰하다가 세상 얘기라고 하죠. 세상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신앙 얘기하고 이제 끝을 내는 그런 시간들. 그래도 뭐 공통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재밌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어젯밤에는 블로그에다가 음식을 2인분 차리는 얘기를 한번 글로 써봤었어요. 물론 간단하게 썼는데 저는 글을 쓸 때 그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걸 느껴요. 아무래도 이제 아날로그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뭐 손글씨 쓰진 않죠. 예. 그래도 내 마음을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변환하면서 좀 객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 성인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주부로서 예, 뭐 직업이 있어도 이제 주부의 역할을 우리가 버리지 않잖아요. 밥을 해 먹이고 집안에 있는 그 큰 그릇들, 뭐 10인분짜리 소시라든가 뭐 아니면 뭐 기본으로 밥그릇도 뭐 보통 옛날에 다 6벌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인 기준이라도 스페어로 2개씩 더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뭐 다 세트로 쭉 있죠. 근데 최근에 남편하고 밥을 먹으면서는 그런 그릇들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소꿉장난 같은 2인분짜리 예, 뭐 앞접시 2개, 샐러드 볼 2개, 뭐 이런 식 예, 그렇게 살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게 이렇게 익숙해진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화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물론 매일 보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보는 영상 중에서 일본에 이제 나이 드신 일본 할머니라고 하죠. 보통 표현을 그랜드마 예, 그분들이 뭐 70, 80, 90이 되어도 스스로 식사 다 해서 그리고 이제 보통 영상은 이제 손자들이 많이 찍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손자들이 이제 영상 찍으면서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저는 이제 제 미래를 이제 그려보는 것도 되고 아니면 식사 2인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구입했던 게 2인분을 끓일 수 있는 냄비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이렇게 그릇들이 다 크고 대용량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1인분짜리 뭐 그 라면 끓이는 냄비 정도는 있었어요. 그 세트 크기별로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냥 2인분의 국, 아니면 뭐 1에서 2인분을 위한 솥밥, 압력솥, 그 다음에 그 작은 그 냄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이 갖고, 그렇게 플레이팅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명절도 이제 그렇게 조금씩 해서 예, 남편하고 또 1년에 2번씩 그 떡국을 먹으면서 제가 도대체 우리는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 되는 거냐, 곱하기 2 아니냐, 한국인들은. 어떻게 1월에 떡국 먹고 2월에 떡국 먹고 정말 먹기 싫다. 제가 참 그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도 탄수화물 많이 먹으니까 떡볶이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양재천을 거의 8,500보 정도를 걸었어요. 굉장히 오래 걸었죠. 돌아오는 길에 식당을 들렸는데 개포동 가면 사실은 떡볶이 먹고 오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설날이라서
떡볶이집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주 오랜만에 이제 그 노포 식당에 갔는데, 백반집 갔는데, 한동안 안 갔었거든요. 뭐 지저분하죠, 뭐 지저분하고 시장에 있는. 근데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푸근하고, 예. 그래서 뭐 되는 음식도 그냥 동태탕 된다 그래서 동태탕을 이제 시켜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고, 감동적인 거는 이게 반찬이 다 나오고 먹을 때 슬그머니 고사리 한 접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주 가서 이게 딴 거다. 근데 정말 미원도 안 넣고 그냥 간장만 해서 조선간장으로 굉장히 맛있게 무친 고사리였어요. 그 한 그릇이, 아, 내가 다음에 개포동 가면 거기 가서 밥 먹어야겠다. 그런 정을, 예, 듬뿍, 예, 느낀 거죠. 예, 요즘 뭐 식당 가면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계산도 그 식당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종업원도 얼굴 볼 일도 거의 없고, 예, 뭐 로봇이 또 막 배달해주고 뭐 이런 문화에 사는데, 그냥 투박한 주인이 건네주는 고사리 한 접시가, 아, 이 식당에 또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게 뭐, 아날로그의 힘이겠죠? 예. 아, 미나상님, 네. 코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고마워요. 예. 음, 참, 사는 게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성을 다시 일으키고, 왜, 우리의 DNA는, 시작은 우리가 아날로그잖아요.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죠. 이제 원고 작업이 끝나고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예전에 안 봤던 그 미니 시리즈 같은 거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2026년도잖아요. 10년 전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2016년도 작품들. 이런 거예요. 시대극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막 50년 전, 100년 전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거의 픽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제가 이번 명절 때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도 뭐 단종 때 얘긴데, 지금 제작한 건데 과거를 찍다 보니까 허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말고 10년 전에 찍은 미니 시리즈는 과장은 있을지언정 10년 전의 라이프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예. 딱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6년도에는 우리가 핸드폰을 통화하고 문자만 썼고, 네. 그리고 CCTV도 별로 없었고, 손을 들어서 택시를 잡았고,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리얼인 거죠.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와, 10년 동안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했고, 특히 한국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어마어마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거 굉장한 거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에 가장 혼란스러운 메르스도 거쳤고, 코로나도 거쳤고, 우리 역사책에서 봤던 중세 패스트를 실제 살아있으면서 다 겪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놀랐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이 AI, IT, 이 디지털 문명이 우리를 완전히 침공했죠. 예. 그 안에서 아날로그적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 버티고 적응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구나. 아, 나는 정말 우리 후손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영화에서 보면 아주 컴컴하고 빛도 없고 바닥은 하수 처리가 안 돼서 물이 질퍽질퍽거리고 뭐 쥐들이 막 움직이고 거기에서 서민들이 젖은 옷과 젖은 다리 그리고 정말 굶주림, 예, 완전히 기아 빈곤이죠. 그 와중에서 거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역사의 한복판에 그들이 있는데 그거는 영화니까 뭔가 리얼리티 떨어지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는 현재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리얼로. 정말 이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 진짜 고민하게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면 막 나는 아이 키우고 정신없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이렇게 느끼나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2019년도 팬데믹 코로나라는 게 분명히 한 줄 실릴 것이고 그 시절에 사람들이 뭐 얼마가 죽었으며 뭐 어떻게 살았다 그런 거를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런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예. 정말 기분이 묘합니다. 네. 리 HJ님이 코치님이 역사를 말하던 어쩌든 저는 코치님한테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용기 있습니다. 대답해 드립니다. 예, 저도 뭐 답변을 드리려고 예, 이 방송을 킨 거고 예, 그리고 인트로에서 이제 질문이 없었으니까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예, 그런 말을 전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죠. 자, 한번 해봅시다.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달리며 예체능으로 악기 하나를 한다. 국영수. 언제까지 악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계속하다 보니 수준도 올라서 전공하냐고 하는데 평생 아이가 취미로 악기하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하는데 이제 국영수과의 시간을 양보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시점까지 배워야 취미로 가져갈 수 있는 안정적인 시기일까요? 아이가 학년을 안 밝혀서 모르겠지만 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하더라도 주 1회 정도 레슨하고 주 1회 정도 연습할 수 있다 하면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뭐 얘가 그 레슨 시간이 악기 레슨 시간은 길어야 1시간 내외니까 그거가 부족해서 국영수과를 못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일은 힘든 일을 하기 위한 영양주사일 수 있어요. 내가 막 수학 공부 힘들어, 과학 공부 힘들어. 근데 물론 악기도 힘들죠. 배우는 거니까. 그래도 그게 즐겁고 재미있고 나의 미래의 모습이 그려진다면 나는 하게 되더라. 왜냐?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악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대부거나 뭐 대원외고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이제 이 선발형 기숙형 학교들은 오케스트라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동아리에서 이미 한 애들이 모여서 한 곡 한 곡 연습하면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한테는 10몇 년씩의 연주 이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해라.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행복하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굳이 그만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진도가 많이 나오고 어려웠을 때 아이가 자기의 재능의 끝을 알 수는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거 프로 아니야. 근데 우리가 꼭 프로가 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세미 프로 정도 올라가서 약간 그 정도 경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악기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거든요. 아이들을 제가 기회는 줬는데 저도 문외한이었고 아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후회해요. 저는 이 정도 아이라면 계속 시키고 싶어요. 예, 난 하라고 권합니다. 예. 미나상님, 변화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무언가 들썩들썩하네요. 이리저리 여러 가지가. 그렇죠.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27에 결혼해서 34에 나왔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웬만큼 다 취업을 할 수 있었고 또 졸업을 하고 결혼하고 또 맞벌이를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씩 다 분양받을 수 있었어요. 예, 맘만 먹는다면. 물론 뭐 대출 끼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였지만 뭐 분양받고 그래도 여튼 그런 게 가능한 세상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집을 어떻게 삽니까? 예,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또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본다면 세상이 참 막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굉장히 불안함?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금만 전략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악기 얘기도 사람이 살면서
예술을 가까이 한다는 거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 같아. 예, 해보라고 할 것 같아. 해보세요. 네, 네, 네. 최윤님, 네, 어서 오십시오. 그쵸? 예. 뭔가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는 참 좋아요. 그게 예술이든 신앙이든 아니면 어떤 신념이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방금 전에도 이제 제 지인과 신앙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이제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저는 그거를 기꺼이 들을 수 있고 예. 오전에 운동할 때도 PT 선생님과 운동하면서 짬짬이 이제 수다 떨잖아요. 스몰톡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과 동갑이세요. 예. 그러면 저는 또 엄마 마인드 아니면 상담가 마인드로 또 바뀌어서 그냥 그분이 물론 그분이 이제 회원들이 이제 힘들어 하니까 약간의 힐링 포인트로 쓸 수 있고 아니면 이분한테 뭘 배워야겠다라는 약간 사심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인연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진심을 다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죠. 예, 물론 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그래도 내가 제일 행복한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한다는 거는 많은 수행과 많은 연습, 많은 실패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자. 초조하지 말자. 리 HJ님 답이 되었나요? 네.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인스타를 다시 이제 깔고 로그인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패드가 오히려 저는 운영하기는 좋으네요. 예, 댓글만 쭉 나와요. 영상이 안 나오고 참 예, 별일이 다 있어요. 얘는 또 계속 꺼지고 그러니. 이제 3월에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오고 4월부터는 조금 유튜브 시스템을 조금 바꿀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인플루언서라든가 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뭐 꼭 저희 채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분들 말고 저는 오히려 학부모들과 함께 유튜브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저희 채널에 지금 김 기자가 간다 했던 김미연 씨나 그다음에 이제 그분은 이제 대치동 핫 이슈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자가 간다 에듀 뉴스 하고 초등 월별 다이어리 이래서 초등맘들에 관한 정보를 주는 또 오여진 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더 많은 학부모들과 좀 방송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말 아주 스페셜하게 초대하고 예, 이제 학부모 중심으로 제가 4월부터는 개편할까 합니다. 예. 그들도 이제 성장도 제가 도와주고, 예, 그리고 그게 더 재밌어요. 예, 저한테도 재미있고, 또 우리는 이제 리얼 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예. 사실 그 강사들은 이제 기존의 교육과정을 이제 도와주는 분이고, 우리 엄마들은 이제 실제 자기가 느끼는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공유하면서 본인이 커지는, 성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4월부터는 아마 그런 개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치 키즈맘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다른 채널에서 제가 한 반년 정도 예, 아주 열심히 그 출연하면서 그 채널의 성장을 도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그런 많은 것들이 나한테 인턴이었다는 걸. 인턴이란 개념도 없을 때였으니까. 그냥 방송하는 게 좋아서 재미있어서 꾸준히 가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채널이 커지면서 저랑 이제 함께 일할 수 없게 되어서 예, 제가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그만할까 하다가 저희 남편이 그냥 혼자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샤론 코치 TV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럼 세상의 모든 경험이나 이력이 하나도
해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다 나한테 경험치를 주고 능력을 주고 발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멤버들도 있고 저와 함께 인연을 맺는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분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성장해라. 그리고 생각보다 할 게 많다, 우리가. 할 게 많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또 아마 4월부터는 제가 뭐 몇 분들하고 또 이렇게 훈련 삼아 뭐 어색하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예. 그런 게 좋더라. 또 다른 질문 올리셔도 예, 답을 드릴게요. 네. 그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아들이 해보라 그래가지고 예,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씩 적금 들듯이 이제 그냥 매월 1일 자동이체 그냥 그리고 뭐 가격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로 해봤었어요. 예. 뭐 박살났죠. 예. 그래서 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사 놓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알았어. 그랬더니 또 남편이 여보 이제 그만 사. 일단은 킵 보류 이렇게 됐어요. 보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3분의 1 날라갔어요. 네. 네, 이것도 공부죠. 공부죠. 예. 뭐 은값도 막 이제 비싸다 어쩌다 막 이래서 또 제가 생전 관심도 없다가 집에 또 은수저가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은수저를 썼고 은수저를 선물도 많이 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다 모아놨더니 꽤 돼요, 중량이. 그래서 이거 팔까 하다가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또 은수저 값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에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다시 또 둘둘둘 넣어놨거든요. 내가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다. 세상은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내 임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네. 네. Art and Heart님께서 예. 중학교 2학년 여아인데요. 아이가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데 영어를 따로 준비하거나 제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영어학원은 내신을 받는 동네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학은 현행 과정과 1년 정도 선행을 같이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외고를 가려면 경기권이잖아요. 그렇죠? 뭐 경기권은 사립 외고가 있고 공립 외고가 있어요. 어디든 가면 이제 외고에 들어가면 외국어로 수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주로 말하는 영어, 쓰는 영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My English 영어로 하는 수업이 많단 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자기 생각을 말해야 되고 글을 써야 돼요. 근데 영어를 따로 준비하거나 이게 없다? 이 얘기는 이 아이는 영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영어를 잘하는 아들 사이에 들어서 출발선이 다르게 스타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지금 이래도 영어를 열심히 하죠. 적어도 내가 외고 들어가서 외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야죠. 그러면 그 외고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영어 실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내가 그 외고에 들어가서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여튼 학교 시험을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지도 봐야 돼요. 대치동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보통 그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를 먼저 풀어봐요. 그리고 그거에서 점수를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학교를 가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아이가 외고 들어가서 외고에 시수가 많단 말이에요. 외고니까, 외국어 고등학교니까. 그 수업에서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내신만 해서? 그러면 나보다 뭐 외국에 살다 오거나 어릴 때부터 역류해서 영어를 잘하거나 이런 아이를 틈새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그럼 그럼 외고는 뭐가 유리하느냐? 일단은 외고는 지금 대원 외고도 비슷한데 수능이 잘 안 돼요. 예.
보통 이제 강남 일반고보다. 그래서 수시 학교 프로그램으로 가는 건데, 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신이 좋은 애들을 위한 거예요. 학교에 있는 비교과가 여러분들 내신이 나쁜 애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신이 좋은 애들을 위한 비교과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치면 외고는 문과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문과적인 그 경쟁 구도와 문이과가 있는 가치 경쟁 구도는 좀 다르겠죠. 좀 내신대학이 유리할 수 있고요. 또 거의 외고의 그 탑들은 로스쿨 가거든요. 그러면 스카이 경영경제 갔다가 서울대 스카이 로스쿨 가는, 그래서 변호사 되는 코스가 탑입니다. 그런 코스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도 잘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진짜 외고를 가려면 지금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은 그냥 1년 정도 꾸준히 잘하면 됩니다. 가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패드를 제가 오랫동안 썼는데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어서, 근데 저한테는 좀 좋네요. 깔끔하게 딱게 지금 패드에 반 이상이 댓글만 보이거든요. 이게 업데이트가 된 건 아닐 텐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아티엔하트님, 네, 답변이 되셨나요? 답을 들었으면 조금 다시 한번 올려보실래요? 저희 딸도 외고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외대부고인데 용기 내고 5기거든요. 근데 외고는 가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이제 내신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영어 잘하는 애들은 너무 많고요. 근데 거기다가 뭐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게 스타트하는 거예요. 자, SYNQ 러브님이 초3 남아 그동안 집에서 연산과 수학 교과 문제 좀 해왔다. 3학년이 되면서 학원을 보낼까 하는데 교과 진도는 집에서 하면서 CMS 같은 사고력 학원 1년 다녀보는 것과 해법 수학 같은 학원으로 보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여쭤봅니다. 초3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법 수학 같은 학원 보내서 교과를 해라. 이제 뭐 초3인데 이제 사고력 수학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또 학원 중에서 또 속진으로 또 하는 데도 있고, 요즘은 뭐 유명한 학원들 많잖아요. 수학 전문 학원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굳이 3학년 때 할 필요는 없고, 만일에 부족하다 느끼면 오히려 저는 그냥 그 서술형 문제, 뭐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그런 교재들을 조금 같이 저학년 거로 좀 쉬운 거로 훈련을 좀 해라. 이제 앞으로 서술형 문제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런 것도 해도 좋을 것 같다. 네. 빅픽처밍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권혜진님이 7살 인류 남아 소마에 다닌 지 5개월 2학년 선행을 2달 전부터 시작했는데 어려워합니다. 자신감이 많고 새로운 진도 책을 좋아하는데 선생님 앞에서는 신나는데 제 앞에서는 짜증을 냅니다. 선생님께 진도를 천천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할지, 선생님이 더 잘 아실 테니 그냥 두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반에 아이가 혼자라서 진도를 아이한테 맞춰주신다. 그러니까 7살인데 초2 이제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좀 버거워하는 거지. 나라면 어차피 아이가 혼자잖아요. 그러면 아예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하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학원을 좋아합니다. 선생님과 수업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애가 아무래도 그 원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리니까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재미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재도 뭐 사고력 교재 같은 거 하나 섞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소마의 이제 교재들을 또 소마 교재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그게 선생님의 그 경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얘가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신나서 얘를 열심히 가르치겠다 해서 욕심이 과해서 이제 너무 많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선생님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따박따박 받아 먹는 것 같지만 집에 와서는 그게 채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짜증내는 거 너무 당연한 거지. 예. 그래서 아이가 짜증을 내도 받아줘요. 그냥 뭐 어때. 예, 받아주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뭐 선물 하나 뭐 먹을 거 하나 갖다 드리면서 선생님 아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수학을 재미있게 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에도 선생님이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혼자 고민이었는데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 해법수학? 네네네. 네. 그 해법도 공부방을 하면서 여러 과목 하는 것보다 저는 수학은 수학 전문학원에 가라 그래. 수학만 가르치는 학원에. 예. 그러게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뭐 공부방 스타일로 기존에 있는 교재들 계속 반복해서 풀리는 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는 아이의 능력과 아이의 두뇌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 아시겠죠? 네. 소유니까 볼까요? 네. 예비 초6 수학은 잘 잡혀서 공부방을 다니면서 재미있게 한다. 영어를 숙제도 너무 잘 안 하려고 하고 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한다. 어학원에 보내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 1대1로 새로운 선생님과 레벨에 맞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 늘 고민 중이다. 국어는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러면 소유님은 얘가 공부방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국어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런 개념인가? 글쎄 뭐 공부방은 또 뭐 동네마다 또 그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공부방의 수준과 그 동네 중학교의 내신 수준이 맞는지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이 공부방만 다녀도 중학교 가서 내신이 90점 이상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 공부방의 주력 과목이 뭔지, 똑같은 공부방을 다니는데 수학은 재밌어하고 영어는 재미없다 이러는 건지. 근데 이게 보통 숙제를 안 하려고 하고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는 실력이 없다는 얘기야. 이 수업하고 안 맞는 거야, 얘가. 여러 가지 면으로. 예. 그렇다고 6학년이 이제 뭐, 어학원을 들어가기도 뭐하고. 결국은 이제 내신 대비해주는, 중학교 내신 대비해주는 영어학원에 가서 얘는 문법이라든가 단어라든가 기본적인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은. 그쵸? 예. 그런 데를 한번 알아보세요. 국어는 일단은 뭐 지금 6학년이라서, 그동안의 교재를 안 풀었다면, 네, 국어 전문학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공부방이야. 학원이 없어요, 그 동네는? 공부방밖에 없어요. 예. 저는 이제 뭐 공부방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학원은 특히 전문학원들은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 예. 뭐 내신 대비라든가 학생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예.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보통 토플 학원도 어떤 데는 뭐 한 사람이 토플을 다 가르친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 고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리딩 따로 뭐 라이팅 따로 다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 스피킹 따로. 예. 전 전문가의 능력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학원을 한번 알아보시고, 요즘은 이제 학원에서도 1대1로 맞춤식으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어떤 공부방을 다녀 수학을 배워 거기서 그 강사나 원장님이 수능 수학을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수능의 흐름을 알아야 돼. 예. 그거 중요해요. 예. 어떤 데는 막 초등학교만 하는 데는
정말 막 몇십 년을 초등만 가리키는 분들이 있어. 초등 분야만. 그런 분들은 큰 흐름을 보기가 어렵지. 왜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면 맨날 반복되는 거 하니까. 근데 입시는 2028부터 엄청 많이 변하고, 지금 당장 내년 입시까지가 이제 거의 마지막 입시예요. 그런데도 벌써 의대 증원 490명 되고, 막 지역의사제 만들어지고, 예, 지금 막 난리잖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인 쌤한테 배워야 돼. 아시겠죠? 예, 수플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러비아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쓸쓸한 명절을 보냈죠. 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네. 가족이 없다는 거는 되게 쓸쓸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너무 일이 바쁘고, 그리고 대부분 또 명절 때는 또 해외 일정이 좀 많아서 그런 거 잘 못 느끼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오히려 비수기 때 해외를 나가고 뭐 이럴 때는 거의 집에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왁자지껄 하잖아요. 웃음도 있고. 근데 애들이 다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쓸쓸해서 그냥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쓸쓸하다. 했더니 아들이 몇 번을 전화하고 딸도 막 눈 뜨자마자 연락하고 막 그러더라고. 걔네들도 보면 우리가 불쌍한 거지 뭐. 아니 부모가 아니 뭐 결혼해서 오손도손 살고, 그러고 제 친구들 중에서 할머니 된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나는 아직 애들이 결혼도 안 했고, 또 둘째는 아직까지 학부모고. 예, 그래서 내가 막 투정 부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얘기했어. 왜 나는 세뱃돈을 안 주냐. 나 세뱃돈 받고 싶다. 남편이 막 귀뚱으로도 안 뜨더라고. 힝! 이러고.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 그 롯데 시네마가 있어요. 예. 극장이 있어. 그래서 남편도 심심해 하길래 왕가 사는 남자 티켓해서, 예, 그거 한번 보고 왔고, 뭐 똑같이 뭐 떡 끓여 먹고, 그리고 뭐 양재천 걷고, 일상하고 똑같은데 약간 쓸쓸함? 그러면서 좀 편한? 사실 요즘 원고 이제 끝나고 좀 휴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10일 날 출국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몸을 만들고 있죠. 네, 건강한 몸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미피님이 네돌 쌍둥이 가정 보육하는데 말씀 들으니 언제 아이들이 독립하는 시기가 올지. 네돌.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경제적 독립까지 생각한다면 30년. 미피님 미안해. 근데 우리 딸이 미피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을 때 부산에 뭐 미피 전문 샵이 있대요. 근데 저희가 부산에 다른 일정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미피를 뭘 사가지고 올 정도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저희 기준,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들이 35살이 되니까 경제적인 독립을 하더라고. 딸도 얼추 그럴 것 같아. 하여튼 33, 지금 우리 딸이 94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33살인 거잖아요. 만 나이로는 뭐 31살이겠지만, 뭐 2년 안에 걔도 경제적 독립은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미니멈 30년 돼야 되지 않을까?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편하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는 얘기야. 너무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억지로 해도 안 될 건 안 되니까. 문희님, 예비 초사에 트윙크를 다니고 있는데 영어를 옮기지 않고 계속 보내도 될까요? 잘 따라가고 있고 재미있어 해요. 학원은 그 시그니처 학년이, 그러니까 메인 학년이 몇 학년인가를 봐야 될 것 같아. 트윙클이 시그니처가 초등 고는 아니잖아. 그쵸? 예. 그리고 잘 따라하고 너무 재밌어도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것도 조금 재미없고, 만일에 트윙클을
초6까지를 하는데 IBT 토플 기준으로 100점 정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나는 하라 그래. 괜찮다. 해라.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조금 초등 고학년에 가는 학원으로 옮겨라. 저는 몇 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길어야 올해까지 예비 초사니까 초사까지만 다니고 5학년 6학년은 학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온 7390님 왕가 사는 남자 저도 봤어요. 네. 저는 그 영화를 저는 원래 영화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이 영화를 보러 가요. 그냥 시간에 맞는 거. 근데 그 영화는 저는 그게 그렇게 유명해졌는지도 몰랐는데, 저 아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재밌게 봤다. 그 한 소리를 슬쩍 듣고 그냥 티켓팅을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박지훈이가 그 배우가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약한 영웅제가 1편을 봤어요. 예.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배우가. 어린데 눈빛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잊어버렸어. 그리고 약한 영웅 2가 나왔는데 재미없더라고. 너무 그게 폭력물이거든. 학원 폭력물. 전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잊혀져 있다가 이번에 봤는데 전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봤어요. 처음에 이제 그거 다 이들이 전략이었더라고요. 감독을 안 내세웠대요. 그리고 워낙 이 내용도 너무 유명한 내용, 계유정란 너무 유명한 내용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유해진 씨 연기야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연기 끝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하리라. 근데 그 배우가 단종 역하는 친구의 그 갓 아래에 여기가 약간 어두워지면서 다크서클처럼 어두워지면서 하는 눈빛 연기가 요즘 말로 지린다 그런 표현하죠. 와, 제가 제 약한 영웅에서 봤던 그 눈빛이 여기서 이렇게 쓰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얘는 끝났다. 물론 앞으로 많은 연기 변신이 있겠지만 정말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예. 타고나는 거야. 그게 노력한다고 눈을 이렇게 뜬다고 되겠어요. 예. 이 친구는 이런 거 할 친구구나 알게 됐어요. 예. 그리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면들 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시댁을 찍는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시댁을 찍는다는 거는 리얼이 아니다. 허구가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건 해석이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말했던 2016년도에 그 미니시리즈를 본다는 거는 이건 리얼이거든. 그때의 풍경이거든. 이게 좀 다르다는 얘기지. 다르다. 예. 그래서 돈이 아깝진 않았다. 재밌었다. 그리고 설날에 그런 웃기는 하나 보고 나왔어. 나왔는데 전 나오면 저희 도곡동에 식당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밥을 먹고 들어오려고 나름 계획을 세웠는데 거의 다 놀더라고요. 설날 때는 우리 위에 몇 개 식당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제가 토스트 빵을 맛있는 걸 사다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빵에다가 주스인가 우유인가 해서 가볍게 먹었어요. 그냥. 예. 그래서 또 한 끼 때웠죠. 예. 수플님이 지방에 있는 교육청 영재반에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아요? 영재원 교육이 도움이 될까요? 초5 남아래요. 가정에서 수학은 디딤돌 기응, 세상이 S 문제 해결의 길잡이 하고 있고 지방교육청 영재원 수업을 한다. 수플림님 이런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다니려고 했잖아. 근데 지방에 있어도 교육청 영재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럼 엄마가 분명히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준비해서 합격했잖아. 그러면 자신의 소신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고민하지 마. 그럼 내가 지금
다닐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다닐 거야? 아니잖아. 어차피 다니는 거잖아.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판단했을 거야. 이런 게 좋은 게 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 이건 기회다. 해봐라 그냥. 근데 문제는 얘가 영재원에 가보면 선행을 많이 하는 학원발로 온 애들도 있고 이렇게 프레시한 애가 뽑힐 수 있어. 근데 사교육을 안 한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왜? 선생님들이 사교육을 한 애들 기준으로 진도가 나갈 수도 있어.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 뭐 어떤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나도 안 하고 엄마표로 하거나 집에서 뭐 어딜 들어갔다 뭐 이런 거 막 약간 그 위인자처럼 나오지.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애들도 그랬잖아. 우리 애들도 사교육 안 받고 혼자 해서 했잖아. 진짜 개고생해. 정말 고생해. 예. 그리고 가서 굉장히 절망감을 많이 느껴.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붙었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얘는 수학을 진도를 빼줘야 돼. 그게 거기 가서 그래도 경쟁력 있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난 생각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뭐 책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으면서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거는 선택의 문제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트랙터로 가느냐 호미질 하느냐 그 차이야. 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고 말을 해? 문명의 이 길을 쓸 수 있는 거지. 물론 그거에 막 전폭줄 매달리면 바보지만 적당히 활용하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생한 걸 봤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나는 부모가 어떤 신념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나 좀 퀘션 마크야. 할수면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영재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수학 진도도 제대로 빼줘. 그래야지 얘가 편해진다. 기특한데 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잖아. 이제 도움이 될지 궁금한 거는 질문이 아니야. 그건 전에 질문했어야 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근데 그것도 이미 G1이라든가 영재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면 엄마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해되죠? 됐지. 명절이라서 이렇게 포근하게 답을 줘야 되는데 조금 뾰족하게 답을 줬다 내가. 그치? 근데 그래도 엄마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라. 어차피 할 거잖아. 아까도 그 PT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뭐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예전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길래 내가 딱 그랬어. 무슨 소리냐고. 지금 들어도 된다고. 지금 해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옛날에 했으면 좋았을 거. 이거는 쓸데없는 거야. 그럼 뭐 하래. 지금부터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미나상님, 진짜 아이 교육과 삶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저도 크게 도움받습니다. 코치님의 정확한 포인트 조언 감사합니다. 미나상님이 도움받은 것도 있어? 근데 하긴 뭐 다른 사람 질문을 듣고 다른 사람의 또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들이 있지. 벤치마킹이라고 하지 우리가.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저는 영상을 보면서도 많이 배워요.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를 도덕군자처럼 막 그 멋있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 난 그런 사람들 좀 역겨워. 오늘도 제가 이제 아까 대화하다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그 진짜 모습들을 우리 이 동네 살면 다 알잖아.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거든. 그분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송과 다른 그런 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웃음이 나더라고. 웃음이 나더라고. 다 뽀록 난다. 난 또 그거는 싫어. 자, 비포 선셋님. 비포 선셋이라는 그 음료들도 많이 파는데 카페에서. 그러니까 일몰 전에 하늘빛에 관련된 것들. 예비 초일 여아 부산 영유 2년차. 어학원 상담을 했는데 영어 단어, 영단어도 한글 뜻을 함께 외우고 한국인의 복회 수업에서 영유처럼
영어 쓰임 자체로 이해보다 리딩도 정확히 뜻을 알도록 수업하더라고요. 원어민이 스피킹 라이팅도 진행하고요. 4대 영역을 골고루 다루기는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내 생각은 영유 2년 다녔잖아. 얘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초1까지는 그냥 영유 연계 주 5일 수업도 괜찮을 것 같아.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 예. 그 다음에 어학원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바로 보내지는 말자. 그냥 주 5일 영어를 더 시켜보자. 2년이니까. 그러니까 3년차 영유로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예. 그게 더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문희님이 코치님의 의견이 꼭 듣고 싶었는데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문희님 질문이 뭐였지? 아, 트윙클? 미나상님은 아이 교육청 영재원 관련해서 생각 중이라 딱 궁금한 점이었다고. 아, 그래요? SUNAAA님은 7세 여아 필즈 가장 낮은 반 수업 내용은 그럭저럭 잘 따라가지만 문제는 연산이에요. 진도가 너무 빨라서 엄마가 시키기엔 버겁고 아이한테 화만 냅니다. 메스멍은 연산을 하루 잡아서 봐주신다고 하여 옮겨볼까 했는데 어떨까요? 고민입니다. 필즈에서 어려운 문제를 자꾸 접하는 게 나을지 메스멍에서 연산 좀 천천히 하며 탐구하는 능력을 기를지. 나라면 그냥 필지를 다니고 집에서 쉬운 연산부터 매일 10분씩 할 것 같은데. 연산은 집에서 연습해야 돼. 어차피. 그리고 필지가 낫지. 필지가. 가장 낮은 바위는 쉬운 바위는 어떻게 해. 엄마가 뭘 시키기에 버거워. 엄마랑 그냥 하루에 10분에 15분만 그냥 연사 문제집 하나 사갖고 재미있게 초식해지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거잖아. 기술은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예. 이게 학원에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예.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구몬 연산 뭐 이런 걸 좀 하든가. 이것들은 옮기지 말아라. 그냥 여기서 다녀서 익숙해져라. 비포 선생님이 고견 감사합니다. 영어 노출 빈도를 좀 더 늘리도록.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나라면 한다. 미피님 아까 질문하지 않았어? 질문을 안 했나? 했나? 내 가정. 질문은 아니었고. 일란성 네돌 딸이구나. 첫째는 시각형이라 동영상 워크북 책 읽어주는데 습득이 빠르다. 세돌의 한글 읽기 네돌이 되는데 더듬더듬 ORT 영어를 읽는다. 문제는 둘째인데 청각형이다. 같이 노출해도 정말 다르다. 듣고 기억하는 건 기똥찹니다만 문자 인식은 더딥니다. 둘째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똑같은 거 2번이나 올렸어. 시각형, 청각형은 누가 정해? 응? 아이고 나 좀 똑바로 앉아서. 응?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마.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쌍둥이들은 잘하는 게 기준점이 되면 안 돼. 못하는 게 기준점이 되는 거야. 잘하는 거는 얘는 이런 걸 잘하네 이렇게 칭찬해야지. 잘하는 게 기준점이 되면 얘는 여기가 부족하고 쟤는 저기가 부족해서 내가 훌륭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이 안 들어. 엄마가 불행해지는 방법이지. 그런 걸 자체는 없애. 그리고 이제 애기야. 이제 4돌 5살. 아니 얘네가 밥 먹고 건강하고
똥 잘 싸고 책을 읽으면 그거로 만족해야 돼. 너무 기쁘지 않아? 너무 행복하지 않아? 아, 얘네가 뭘 잘해서 뭐 하려고 네다섯 살을 갖다가. 그리고 막 너무 이상한 책 읽어서 시각형 이딴 거 생각하지도 말고. 인간이 그런 게 어딨어. 토탈이지 인간은. 그래서 아, 첫째는 이런 걸 잘하네, 둘째는 이런 걸 잘하네, 이렇게 고마워라고. 그런 마음을 먼저 먹어라. 그리고 절대 트윈은 비교하면 안 돼. 나는 그래서 옷도 똑같이 입히지 말라 그래. 그냥 A와 B로 키워야지 A와 A-로 키우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따라 다르지. 그리고 천천히 하는 애가 있으면 빨리 하는 애들도 있는 거고, 그걸 지금 비교해서 얘네 둘 앉혀놓고 누가 빠르다 누가 느리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인생에서.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해. 그리고 아, 얘는 좀 빨리 읽네. 아, 얘는 조금 늦게 읽는데 얘는 그래도 굉장히 신중히 하는구나. 장점을 보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자꾸 두 아이의 장점을 기록하세요. 그래야지 엄마의 교육 육아가 편해진다. 아시겠죠? 네, 별로 의미 없어. 근데 힘들겠다. 그치? 두 명을 한꺼번에 키운다는 거는. 근데 또 뭐 이게 육아라는 게 한시적이잖아. 또 금방 끝나. 그래서 할만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잘하는 애가 기준이 아니야. 못하는 걸 기준점으로 잡아.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 있다. 저도 큰애랑 작은애랑 4살 차인데 지적인 활동이 많이 차이가 났었어.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보면 다 이렇게 안 예쁘게 보이지. 네, 그러면 안 돼. 잘하는 걸 많이 보라고. 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얘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부모가 자꾸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수양가정이야. 수양가정. 쌍둥이 각자의 장점을 기록하면서 감사하면서 각자 개성을 존중하면 그렇지. 잘했어. 그래야지 행복해. 그리고 애들도 다 얘는 이래서 이쁘고 얘는 이래서 이쁘고 그래야지 아이들끼리도 이제 쌍둥이도 이제 위아래가 있는 거잖아. 언니는 이런 점이 좋은 점이야. 동생은 이런 점이 좋은 점을 많이 들어야 돼. 자꾸 우리가 부정적이게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나 저것도 봤다. 어디서 봤더라 내가. 제주도에서 봤나 외국에서 봤나. 속초에서 봤나. 하여튼 애가 쌍둥이는 아닌데 한두 살 차이인데 아빠가 너무너무 동생만 예뻐하는 거야. 우리 같이 이제 뭐 식당이었나 카페였나 이랬는데 애기가 뭐 진짜 아니 5살 3살이 무슨 차이가 나겠냐고. 연년생일 수도 있었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튼 둘째는 개기고 난리를 쳐도 다 봐주는 거야 부모가. 근데 첫째 아들은 너무너무 엄격한 거야. 애기한테. 내가 막 가슴이 아플 정도더라고. 그래갖고 막 결국은 아빠가 막 둘째를 끌어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를 닮아서 예뻐한대. 둘째는 아빠랑 똑같이 생기고 첫째는 엄마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인물은 첫째가 더 예뻐. 객관적인데. 근데 아빠는 둘째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걔가 하려는 거 다 하는데 이 둘째 그거를 갖다가 즐기더라고. 못되게 울더라고. 이걸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더라고. 내가 정말 불쌍한 첫째를 내가 봤다니까. 그러지 마. 다 각자. 세상 일 어떻게 알아. 누가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른다. 자. 미스 스텔라님 초3인데 사고력 수학 보내는 거 아까 답했는데 그냥 수학 전문학원을 보내시고 사고력보다는 오히려 그냥 서술형 문제 풀이를 더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3학년은 네. 에스텔라님이 천안 예비 초3 영유 2년 반을 졸업했대. 초등 연계를 1년 다니다 1년을 쉬었대. 2학년 때 영어학원을 안 다녔나 봐. 2학년 때 영도를 다녔구나. 현재는 다시 포위를 다닐까 하는데
레테는 S반 나왔다. 아니면 집에서 엄마랑 추가로 공부를 하다가 3학년 말에 청담 어학원을 가도 될까? 엄마가 영어를 뭐 잘한다면. 근데 포인트는 집에서 원서 읽고 reading comprehension 원서 교재 사다가 꾸준히 풀고 단어 공부도 해야 되고 일기도 써야 되고 그리고 뭐 화상 영어 하나 해서 스피킹 봐줘야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은 3학년까지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녀야 되고 그렇게 구분해서 해봐요. 러브연님이 초3 아들이 2년간 폴리를 다니다가 라이팅이 부족을 해서 지금은 그만두고 주 2회 1대1 과외를 하면서 영도를 주 1회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지 2달 정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지 고민이다. 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네. 고민하지 말고 나중에 레벨 테스트 보면 되고 아니면 토플 프라이머리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좀 풀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나중에 어학원 갈 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학원이라는 게 결국은 청담 어학원이나 이런 데는 궁극적으로는 IBT 토플 방향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토플 프라이머리, 주니어 토플, IBT 토플 요렇게 이제 레벨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 2회 1대1 과외를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여기는 뭐 리딩 컴프레션을 하겠지? 독해 같은 거 하겠지? 영도에서 리딩 하는 걸 거고 뭐 문법이나 이런 거 하려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그리고 나 같으면 2년간 폴리를 다녔어. 라이팅 부족해. 폴리를 다니면서 라이팅을 보충할 수는 없었나? 왜 다 끊고 다시 이제 그 판이 바뀐 다음에 복잡해 할까? 근데 뭐 지금 하는 거 그냥 해도 큰 문제는 없고 방향은 그렇게 잡아라. 그렇게 돼야지만 나중에 어학원에 갈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지금 제가 요거를 한번 패드 말고 넘어가 보고 있어. 답을 다 드린 것 같은데? 그치? 한참 올라가는구나. 마음이 복잡했는데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 학원을 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끊는 것도 신중해야 돼. 그리고, 부족했을 때 그 학원을, 봐봐. 학원에 분명히 폴리에도 라이팅에 그 커리큘럼이 있을 거야. 근데 부족했다는 게 커리큘럼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아이가 못해서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분을 백업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다 엎어버려. 그러면 또 노베이스에서 시작이 돼야 돼. 그렇게는 하지 마. 분명히 이렇게 오래된 어학원들은 시스템은 좋은 거야. 그걸 학생이 잘 받아 먹느냐지. 이제 관리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취약할 수는 있겠지. 대형 학원들은. 그래도 그건 엄마가 해줘야 돼. 서포트를 해줘야 돼. 그게 더 맞을 거다. 애들 말도 너무 믿지 말고 그냥 이제 이런 거야. 학원을 끊겠다, 뭐 재미없다, 어쩌다 하는 거는 물론 성격적으로 일부 뭐 원장이나 일부 강사들이 이상한 사람도 있어. 그것도 맞아. 근데 대부분은 실력이 안 맞아서 애들이 버거워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그거를 좀 들여다봐라. 자꾸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자, You are my reality 님이 과천 예비 초1 영유 2년차 현재 40분 거리 폴리 초등부 매일 반을 붙었다. 보내고는 싶지만 아이가 유치부에 영유를 다니며
수학과 한글 문해력이 부족해 보인다. 집 근처 과천에 디스4라는 다소 규모가 작은 어학원이 있어서 오가는 시간을 좀 세이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다. 영어는 가까운 곳을 보내며 수학을 보충해 주는 게 어떠냐? 나쁘진 않아. 근데 내가 디시4라는 학원이 어떤지는 모르니까. 근데 초일이 40분을 편도로 학원을 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 체력적으로도.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냥 여기 다니면서, 그리고 영유를 다녀서 수학과 한글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영유 핑계를 대면 안 돼. 무슨 영유에서 뭐 몇 시간 한다고 한글이 안 되고 수학이 안 돼. 엄마가 안 시킨 거야, 그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뭐 내가 영유를 보내진 않았지만 영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극단적으로 뭐 영유 자체를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영유가 폐해가 많다 막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은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뭐 지 사업은 좋고 남의 사업은 나쁜 거야? 그건 아니지. 그리고 모든 영어학원은 어떤 걸 하든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들이 주는 것만 먹고서는 실력이 많이 생기잖아. 왜? 이건 외국어잖아. 외국어고 여기는 우리는 외국인으로 배우는 거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자, J-only까지만 할게. 초사 남아 경기 청담 패스를 보았는데 청담 어학원 레벨과 청담 에이프릴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 청담 메가반 에이프릴 세프링반이 나왔다. 내가 청담에 정확한 걸 모르는데 그냥 그 학원이 청담 어학원도 있고 에이프릴도 있으면 청담 어학원이 조금 높은 레벨이겠지, 학년이나. 근데 얘한테 이제 맞는 데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냥 하면 돼.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학원은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도전하고 할만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아. 특히 외국어는. 왜냐하면 봐봐. 교재가 3학년 교재라고 진짜 예를 들어서 강사의 역량에 따라 3학년 교재로 3학년 수준을 맞출 수 있고 2학년까지밖에 못 가르칠 수 있고 5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라는 책이 글밥으로만 따지면 읽기 레벨이 얼마큼 되겠어? 낮겠지. 그렇지만 그 책이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심오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노출되잖아. 마찬가지야. 이 어학이라는 거는 강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달라. 똑같은 교재를 갖고 수준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애가 어차피 학원에서 얘들을 피해를 주려고 그 레벨을 준 건 아니잖아. 그래서 믿고 그냥 다녀라. 알겠지? 답변 감사드려요. 숙제시키면서 한글과 수학을 덜 시킨 건 사실이에요. 고백까지 하는데. 앞으로 밸런스 맞추며 잘 시키겠습니다. 감사드려요. 그 뭐 당연한 거니까 괜찮아. 근데 지금 해도 안 늦어. 전혀 안 늦어. 지금 재밌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5살 때 한글 교육 수학을 하는 거랑 7살 때 하는 거는 굉장히 빨라. 애들이 머리도 커졌고 경험치도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막 너무 애기들 앉혀놓고 과한 선행시키는 건 나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해. 도곡동에도 그런 학원이 있어. 나는 그런 학원 좋아하지 않아. 아니 왜 제때야 하면 되는 것 같다가 그날 일으키니.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 또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적인 능력을 타고나. 그게 영재야. 타고나는 거야. 근데 그 능력마저도 교육을 시켜야지 유지가 되고 발전돼. 그걸 영재 교육이라 그래. 천재는 일반이 교육할 수가 없는 거야. 천재 교육은 그냥 출판사 이름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제이오님이 항상 속 시원한 답변이라고. 내가 속 시원한 답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나는 병에 걸려. 이렇게 1시간 여러분하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 몸이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자야 된다. 이게 굉장한 정신적인 노동이야. 여러분 내가 막 쉽게 하는 것 같지? 아니야. 여러분이 질문 올릴 때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고 그거를 답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답할 수 있지.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걸리고 한 명 한 명의 시간이 걸릴 문제야.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나는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에게 답하는 거야. 알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하트를 좀 날려봐. 하트를 날리고 마무리를 짓고 그만하고 내일은 아침에 라방을 할 거야. 그래서 이 기자가 간다 해서 교육 뉴스를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야. 코치님 건강하세요. 항상 답변 주시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진이 빠져. 그래서 내가 자주 하면 너무 힘들고. 사실 나는 근데 Q&A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그래. 그래서 2시간 이상 안 만나. 진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난 자야 돼. 마무리 좋은데요. 천재 교육은 출판사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잖아. 영재 교육은 해야 돼. 그래서 영재라고 유명한 애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일반인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막 불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래서 교육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래. 그리고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교육을 할 때 가급적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야. 좋은 선생님.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내가 기가 다 빨렸으니까 다음에 또 질문을 받아줄게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유튜브에 꼭 와라. 아시겠죠? 금당님 반가워요. 자,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리미즈소구님은 다음에 합시다. 보시를 많이 하셔서 자녀분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종교가 특별하진 않는데 아들이 또 기독교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정말 기독교 신앙은 중요해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네.